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만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질환 세 번째 시간으로 손가락 힘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이 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고요. 반복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잘 움직여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손가락 힘줄입니다. 우리 손가락과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걸 우리가 이제 굴곡근, 굽힘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힘줄들은 우리 팔꿈치의 안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목과 손가락을 펴주는 힘줄, 신전근, 편근이라 부르는데요. 이 펴는 힘줄들은 이 팔꿈치의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의 가장 흔한 질병은 방아쇠 수지증이고요. 신전근, 손가락을 펴는 힘줄의 가장 흔한 병은 드케르뱅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손가락 굽힘 힘줄에 발생하는 문제, 방아쇠 수지증입니다. 우리 손바닥 쪽에 위치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 힘줄이 있어요. 이 손가락 힘줄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건데, 그냥 움직이면 손가락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손가락 힘줄과 뼈가 이렇게 딱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활차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손가락에는 5개의 활차가 있게 되고요. 엄지손가락은 보면 한 마디가 짧아요.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손바닥 쪽에 가장 가까운 활차를 A1 활차라고 부릅니다. 이 활차가 손가락 힘줄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이 활차 구조물이 두꺼워져서 그 활차 아래를 지나가는 힘줄이 두꺼워진 통로를 쉽게 통과를 못해요. 힘겹게 통과하는 증상,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을 방아쇠 수지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이 아픈 부위, A1 활차 아래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지고요.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의 원인은 사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뇨나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그리고 손바닥에 결절종이 있는 분들 역시 방아쇠 수지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여성분들은 노화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방아쇠 수지증이 좀 발생을 많이 해서요. 74% 정도가 여성 환자분일 정도로 여성분들에게 방아쇠 수지증은 좀 흔한 질환입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은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1 활차 부위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아파요. 그리고 누르면 압통, 누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방아쇠 현상이 일어날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시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 붓거나 안에 결절종이 동반된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만져집니다. 아주 두꺼워져서 이게 만져지는 분들도 있고, 아주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아예 힘줄이 안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걸리든 잠기는 증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이러한 방아쇠 수지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로 힘줄 부종이나 주변의 염증을 확인하면 방아쇠 수지증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들 좋아집니다. 주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염증이 심해요, 열감이 느껴져요 할 때는 짧게 차갑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을 먹는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바르는 소염 진통제 크림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잘 알려진 대로 전신 부작용을 포함해서 주사 맞은 부위에 감염이 되거나 피부가 탈색되거나 심한 경우 주사가 잘못 들어간 경우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수지증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칭과 동일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을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15초 이상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아쇠 수지증이 발생한 힘줄을 주변을 마사지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 손바닥에 이 활차 부위는 직접 누르면 아프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시는 주변 마사지를 하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팔을 편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의 출발점, 출발점 내측 상과라고 부릅니다. 이 내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에서부터 손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그시 눌러주는 근육 마사지 역시 방아쇠 수지증을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반대로 손가락을 펴는 힘줄에서 발생하는 건초염, 힘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신전건은 이 팔꿈치 바깥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손등 쪽으로 갑니다. 이 중에 이 손등을 지나갈 때 이 신전건 부위가 6개의 구획으로 나눠져요. 그 6개의 구획 중에서 첫 번째 구획, 특히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곳에 발생한 힘줄염을 득케르뱅 병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이 득케르뱅 역시 30에서 50대 여성 환자분들에게 좀 흔한 편입니다. 또한 직업적으로는 엄지손가락 사용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드라이버를 조이는 이런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신다든지 뭔가 디자인, 가위질을 많이 하시는 미용사분들, 과손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 식당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리를 하신다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이럴 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이렇게 뭔가 그릇을 한 손으로 꽉 잡고 반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잡을 때 이 힘줄을 많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분들이 또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 바로 이 득케르뱅 병입니다. 이 득케르뱅은 좀 특징적인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핑켈스테인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볍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릴 때 갑자기 이 손목 끝, 엄지손가락 쪽에서 찌릿하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사실 거의 득케르뱅 진단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통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득케르뱅병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비수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자세를 좀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에 휴식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하다 혹은 이렇게 매일 어쩔 수 없이 손을 쓰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조기를 활용해서 손 사용을 줄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리고 증상이 아주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은 되기도 하지만 방아쇠 수지증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득케르뱅의 반복적인 주사 요법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의 조직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2회 이상은 저는 시행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주사 요법을 했는데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거나 할 때는 마찬가지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획을 지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구획의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득헤르뱅 스트레칭은 방아쇠 수직증과는 반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펴는 힘줄을 스트레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5초 유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득헤르뱅 자가진단법으로 핑켈스테인 검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운동 자체가 사실은 그 스트레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검사한 상태에서 내가 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지그시 손목을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어주면서 신전건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손가락에서 많이 발생하는 힘줄염, 방아쇠 수지증과 득헤르뱅 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하면서 손가락 힘줄염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